바람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불고 강물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늘 발버둥치고 애쓰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노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연의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자의 도 철학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힘들이지 않고도 풍요로운 삶을 사는 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도 자연의 흐름을 이해하라. 노자의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도입니다. 도란 자연의 질서, 세상의 이치, 그리고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근본 원리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도는 강물이 흐르듯, 나무가 자라듯,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도를 거스르며 산다는 점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서두르고 자연의 흐름을 강제로 바꾸려 하죠.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살라. 도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따르는 근본적인 길입니다. 이를 거스르면 고통이 오지만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도를 따르는 것이란 불필요한 욕심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도를 이해하고 따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삶의 힘. 노자는 무의라는 개념을 통해 지나친 노력이 아닌 자연스러운 행동을 강조합니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강물이 굽이쳐 흐르면서도 결국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가면 필요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노자는 억지로 노력하는 것은 도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씨앗을 심었을 때 억지로 당겨 키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의 순리에 따라 나무로 자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결과를 서두르려 하죠. 무의의 삶이란 필요한 만큼 노력하고 결과를 자연에 맡기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렇게 살면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오히려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라. 3. 도를 거스르지 않는 삶이란 무엇인가? 도를 거스르지 않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서두르거나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합니다. 그러나 노자는 말합니다. 최고의 삶은 억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자연은 어떤 것도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완성합니다. 강물은 강제로 흐르지 않고도 목적지에 도달하고 나무는 시간에 맞춰 자라며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리듬에 맞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리한 목표를 세우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또한 삶에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노자가 강조한 도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게 두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4. 도를 거스르면 오는 고통. 그렇다면 도를 거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자는 자연의 흐름에 반하는 삶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가져온다고 경고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고 결국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삶에서 불필요한 욕망을 키우면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욕심은 불안을 낳고 지나친 경쟁은 마음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노자는 이러한 고통이 도를 따르지 않음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강물이 거꾸로 흐를 수 없듯이 우리의 삶도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는 우리를 해방시키지만
이를 거스르는 것은 우리를 속박합니다. 도를 따르는 삶은 고통을 줄이고 평화를 가져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도를 거스르지 않는 삶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5. 자연스럽게 사는 방법, 도를 따르는 일상.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도를 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욕심을 줄이고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가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둘째,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현재에 충실한 삶이야말로 도를 따르는 삶의 본질입니다. 셋째,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실천하세요. 산책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세요. 자연은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완전한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이 도를 따르는 삶을 만드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6. 도를 따르는 삶의 혜택. 도를 따르는 삶은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줄까요? 첫째,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도를 따르는 사람은 불필요한 걱정과 욕심에서 벗어나 현재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둘째, 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연스럽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은 더욱 활력을 얻게 됩니다. 셋째,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줄어듭니다. 도를 따르는 사람은 타인을 억지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넷째, 창의성과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도는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혜택은 도를 이해하고 따르는 삶에서 나옵니다. 도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비결입니다. 도를 따르는 삶을 선택하세요. 노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를 따르는 삶은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그 지혜를 우리 일상 속에 적용할 수 있다면 삶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도를 따르는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도의 흐름에 몸을 맡겨보세요. 삶이 훨씬 단순해지고 그 안에서 더 큰 풍요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음악 페이드 아웃. 여러분, 나이 들어서도 일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남겨줘서일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온 결과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만 가능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올바른 습관과 계획만 있으면 나이 들어서도 경제적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살아가면 나이 들어서도 계속 돈 걱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서도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습관과 준비를 했기에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나이 들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돈뿐만 아니라 건강, 생활 습관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계획적인 삶과 꾸준한 실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이 들어서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 들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젊을 때부터 돈을 관리해 왔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버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들은 소비보다 저축과 투자를 우선시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급여가 오를 때마다 소비를 늘리지 않고 저축과 투자를 늘려갔습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계획 없이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활용했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돈이 돈을 벌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은행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키웠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부동산, 연금, 펀드 등을 활용했습니다. 돈을 일하게 하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시간과 복리의 힘을 믿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자산을 불려온 사람들은 결국 나이 들어서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적으로 저축과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과 자산을 키우는 것은 다릅니다. 단순히 저축만 해서는 자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돈을 불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해서 버는 돈만 의존하지 않고 돈이 돈을 벌게 만들었습니다. 주식, 부동산, 배당금, 연금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했습니다. 안정적인 투자와 함께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도 익혔습니다. 무작정 고수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했습니다. 돈이 불어나면 자연스럽게 일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자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가 생깁니다. 소비보다 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산이 많아지면 일을 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젊을 때부터 계획적으로 자산을 키운 사람들은 결국 안정적인 노후를 보냅니다. 자산을 키우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습관을 기르고 자산을 늘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경제적 독립을 일찍 준비했습니다. 경제적 독립이란 단순히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수입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 배당금, 연금, 파이프라인 비즈니스 등을 활용했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준비한 사람들은 선택권이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젊을 때부터 경제적 독립을 목표로 삼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제적 독립을 달성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없이 여유로운 삶을 즐깁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인생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경제적 독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꾸준한 준비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독립을 목표로 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소비 습관이 다릅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획 없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여 지출합니다.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대신
미리 예산을 정하고 관리합니다. 가계부를 쓰거나 소비 패턴을 점검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입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즉흥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값비싼 브랜드 제품보다는 실용적인 물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소비를 합니다. 꼭 필요한 지출에는 돈을 아끼지 않지만 사치성 소비는 최소화합니다. 계획적인 소비 습관은 자산을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부터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돈이 모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계획적으로 쓰면 나중에 큰 재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비 습관이 잘 잡힌 사람들은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게 삽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저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불어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돈을 단순히 소비하지 않고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부동산, 연금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돈을 쓸 때도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출합니다. 단순히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복리 효과를 이용해 돈을 불리는 전략을 씁니다. 예를 들어 배당주를 보유해 지속적인 수익을 얻거나 부동산 임대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돈을 벌 때마다 즉흥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를 우선합니다. 돈을 벌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구조를 만듭니다. 부자들은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고 그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이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불어나도록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와 소비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돈을 관리하는 방식이 바뀌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굴리는 데 집중합니다.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투자할지를 먼저 고민합니다.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개발이나 교육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가치를 높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주식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는 데 집중합니다. 소비를 할 때도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장기적인 이익이 있는 방향으로 씁니다.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돈을 단순히 쓰지 않고 미래를 위해 굴리는 전략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렌탈이나 공유 경제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씁니다. 사업을 운영하거나 수익 구조를 만들어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돈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나이가 들어도 일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돈을 제대로 활용하면 노동 없이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경제적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미리 소득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단순히 저축을 해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면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예를 들어 연금, 임대 수익, 배당금 등의 수입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연금을 준비했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해 월세를 받거나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을 보유해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면 한 가지 수입원이 줄어들어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노동소득이 아닌 자산소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부업이나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자동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을 하지 않아도 일정한 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소득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장 큰 돈을 벌 생각보다 작은 소득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하면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했습니다. 연금, 주식 배당금, 부동산 임대료, 저작권 수익 등 여러 가지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소득이 한 곳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들어오면 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유지되도록 개인연금을 준비했습니다. 주식 배당금은 꾸준히 늘려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임대료를 받거나 적절한 시점에 부동산을 매각해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온라인 사업,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을 출판하거나 특허를 등록해 저작권료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소득원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고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 여러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원을 다양하게 만들면 특정한 수입원이 줄어들더라도 생활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투자는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으면 나이 들어서도 경제적인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배당주 투자나 부동산 임대 수익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온라인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 유튜브 광고 수익이나 전자책 판매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해 일정한 로열티 수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면 경제적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배당금이 꾸준히 들어오면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경제적으로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을 단순히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스스로 불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 구조를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로 만들어야 더 안정적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시스템을 지금부터라도 구축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빚을 현명하게 관리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니라 빚을 최소화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불필요한 대출을 피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빚을 사용했습니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을 하지 않고 계획적인 소비를 실천했습니다. 이들은 신용카드를 쓴다면 반드시 결제일에 전액 상환한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생활비나 사치품을 위해 대출을 받지 않고 꼭 필요한 자산에만 빚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매 시 적절한 수준의 대출을 받아 부담을 줄였습니다. 무리한 대출로 인해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소비를 위한 대출이 아니라 투자나 자산 증식을 위한 대출만 고려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이자율과 상환 기간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장기 대출을 활용하고 금리가 오를 때는 빨리 상환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부채를 현명하게 관리하면 나이 들어서도 금융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빚을 최소화하고 자산을 늘려야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채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빚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소득이 있을 때 부채를 정리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월급이 오를 때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부채 상환을 우선시했습니다. 부채를 줄이면서 동시에 자산을 늘리는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를 남발하지 않고 가급적 현금 사용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상환 계획을 명확히 세웠습니다. 빚을 줄이는 것이 곧 자산을 늘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부채가 많으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 점수를 관리하고 불필요한 대출을 피했습니다. 부채를 줄이고 자산을 증식하는 습관이 경제적 안정을 가져옵니다. 부채가 없는 사람들은 노후에도 부담 없이 자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부채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정적인 노후 대비 방법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는 저축과 투자를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빚이 많아지면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커지기 때문에 부채 관리는 필수입니다. 부채 없이 자산을 늘린 사람들은 노후에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채를 점검하고 빠르게 줄이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무리한 대출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받아도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활용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에도 무리한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활용하되 지나친 부채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항상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가를 먼저 고려했습니다. 부채가 많아지면 경제적 스트레스가 커지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어려워집니다. 부채를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빚이 없으면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소비를 위한 대출이 아니라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대출만 신중하게 활용했습니다. 지나친 대출로 인해 생기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면 노후에도 경제적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무리한 대출을 받기 전에 반드시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곧 자산을 늘리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최고의 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은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와 치료비로 재산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의료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 중 하나이므로 건강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한 건강 관리를 한 사람들은 노후에도 경제적 부담이 적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보험을 적절히 활용해 예상치 못한 의료비에 대비했습니다.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평소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했습니다.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면 경제적으로도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으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면 의료비뿐만 아니라 간병비 부담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병이 생기기 전에 건강을 예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이 있어도 원하는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의료비 걱정을 줄이기 위해 운동, 식습관, 정신 건강까지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재정 관리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 관리를 잘한 사람들은 병원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자주 갈 필요가 없으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은 생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약값과 치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꾸준한 스트레칭, 걷기, 유산소 운동을 하면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지나친 음주, 흡연을 줄이면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과식과 인스턴트 식품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식품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습관이 건강하면 비만, 소화 문제, 혈압 문제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아지면 활동량이 늘어나고 생활의 질도 향상됩니다.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예방적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노후에 병원비 걱정 없이 살려면 젊을 때부터 건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부부가 함께 운동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부부가 같이 건강을 챙기면 더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요가, 수영 같은 운동을 하면 더 즐겁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함께 관리하면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건강한 부부는 노후에도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건강식을 요리하면 식습관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부부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서로 건강을 체크해주면서 더 오랜 시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부부가 함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운동하면 서로 동기부여가 되어 꾸준히 실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함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부부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부부가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건강을 지키면 노후에도 경제적 부담 없이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부가 함께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노후를 어떻게 살지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금, 자산, 건강, 취미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계획 없이 살다 보면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노후를 대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실천해 나갔습니다. 언제 은퇴할지, 은퇴 후에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미리 고민했습니다. 노후에 하고 싶은 일, 여행 계획, 취미 생활 등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준비도 함께 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노후에 무엇을 할지 미리 결정해두면 훨씬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을 줄이기 위해 재정적인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일찍부터 노후를 준비한 사람들은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의 차이는 노년기에 크게 나타납니다.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도 계획적으로 관리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건강과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취미 생활, 운동, 사회 활동 등을 미리 계획하고 실천했습니다.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면 노후에도 즐겁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유지해 정신적으로 활력을 가졌습니다. 봉사활동, 독서, 취미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도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계획했습니다. 돈만 많다고 해서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관계, 취미, 건강 등 삶의 여러 요소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면 노후에 외로움을 느끼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심리적인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취미 생활이 있는 사람들은 노후에도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은 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도 함께 고려합니다.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를 하나쯤 가지면 노후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여행, 독서, 악기 연주, 봉사활동 등 다양한 취미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기부나 사회 활동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쓸 때도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면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관계, 취미, 건강을 고려한 계획적인 삶을 살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돈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균형을 맞추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고 삶을 계획적으로 살았습니다. 자산을 미리 불리고 부채를 현명하게 관리하며 건강과 인간관계를 철저히 챙겼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했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계획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건강을 챙기고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해 보세요. 나이 들어서도 경제적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혹시 주변에 노후 준비에 관심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위한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도 요양원 안 가고 집에서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이분들 그냥 운이 좋아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아니면 타고난 건강 덕분일까요? 물론 유전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과 건강 관리 방법입니다. 나이 들어도 집에서 잘 지내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뭔가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비싼 보약을 먹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요양원 걱정 없이 집에서 건강하게 지내는 어르신들의 특별한 비법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집에서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 바로 걷기 습관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동네 한 바퀴 돌거나 집 안에서라도 계속 움직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특히 하체 근력이 유지되면 낙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걸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발을 땅에 부드럽게 디디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기 몸에 맞는 속도로 걷는 게 핵심입니다. 하루에 30분 걷기가 어렵다면 10분씩 3번 나눠서 걸어도 됩니다. 걸으면서 팔을 크게 흔들면 상체 운동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걸으면 더 즐겁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나 추운 날은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라도 해보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 습관이 되면 몸이 스스로 걷고 싶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집 근처라도 한 바퀴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지만 이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자, 그럼 다음 비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 10분이라도 온몸을 쭉쭉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필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면서 몸을 깨우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의자에 앉아 허리를 천천히 돌리거나 목을 좌우로 부드럽게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손을 머리 위로 쭉 올리고 옆으로 기울이는 동작은 허리와 옆구리 근육을 풀어줍니다. 다리를 뻗고 앉아 발끝을 잡으려는 동작도 유연성 향상에 도움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개운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 꾸준히 하면 허리 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너무 힘들지 않도록 본인 몸 상태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늘려야 근육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너무 무리해서 아픈 동작을 하면 오히려 근육이 놀랄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해 보세요. 스트레칭이 끝난 후에는 가볍게 몸을 털어주며 마무리합니다. 하루에 한 번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경험하면 스트레칭이 습관이 될 거예요. 단순한 걷기나 스트레칭도 좋지만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요가, 태극권, 실내 자전거, 가벼운 근력 운동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운동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할 수 있어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요가나 태극권은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마음도 편안하게 해줍니다. 실내 자전거는 무릎에 부담 없이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아령을 들고 팔을 들어 올리거나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도 좋습니다. 힘들지 않은 선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유지되고
신체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단,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본인의 체력에 맞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가벼운 준비 운동을 꼭 해줘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몸을 너무 혹사하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운동하면 더 신나고 활력이 생깁니다. 운동 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몸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맞는 운동 하나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 알고 계시죠? 근육이 없으면 몸이 약해지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들고 활동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기, 생선, 두부, 계란, 콩 같은 단백질을 매 끼니 꼭 챙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고기 먹는 걸 꺼리시는데 적당히 먹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육류가 부담스럽다면 생선이나 두부, 계란으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닭고기나 생선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이 소화도 잘 됩니다.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도 단백질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근육이 유지되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식사 때마다 단백질 반찬을 하나씩 넣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너무 기름진 음식보다는 구운 것, 찐 것 위주로 먹는 게 건강에 더 좋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건강이 달라질 겁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단백질 섭취 절대 빼놓지 마세요. 자, 다음으로는 채소와 과일의 중요성을 알아볼까요?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서 변비나 위장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채소와 과일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장 건강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색깔이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합니다. 초록색 채소는 항산화 효과가 있고 빨간색, 주황색 채소는 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과일은 비타민이 풍부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과일도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당분 섭취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하며 신선한 과일을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바나나, 사과, 귤 같은 과일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추천합니다. 채소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국이나 반찬으로 조리해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먹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칠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식사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건강한 노인분들을 보면 과식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식사량이 중요합니다. 과식하면 위에 부담이 가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먹으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는 것입니다. 너무 배부르지 않게 딱 기분 좋을 정도로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가볍게 먹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숙면에도 도움됩니다. 음식을 너무 빨리 먹지 말고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밥과 반찬을 골고루 먹고 기름진 음식은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간식을 많이 먹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만약 간식을 먹고 싶다면 견과류나 요거트 같은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세요. 식사량을 잘 조절하면 몸이 편안해지고 건강이 좋아질 겁니다. 하루 한 끼라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자,
다음은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어르신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잠을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에 맞춰 움직이기 때문에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면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매일 밤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불면증을 예방하려면 너무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을 줄여야 합니다. 빛이 너무 강하면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방해받아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세요. 너무 두꺼운 이불보다는 가볍고 편안한 이불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시간에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책을 읽거나 가벼운 명상을 하면서 몸을 이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면 낮 동안의 피로가 덜하고 하루를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하루만 늦게 자도 다음날 피곤함이 쌓이고 면역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기억력과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다음으로 낮잠을 어떻게 자야 건강에 좋은지 알아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낮잠을 즐기지만 낮잠도 적당히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오히려 밤에 잠이 안 와서 생활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낮잠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입니다. 짧게 자면 뇌가 개운해지고 오후에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잘 때는 너무 어둡지 않은 곳에서 가볍게 눕는 것이 좋습니다. 소파에 기대서 잠깐 눈을 감는 것도 뇌를 쉬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늦은 오후에 자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낮잠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을 잘 활용하면 집중력과 기분이 좋아지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매일 너무 긴 낮잠을 자면 밤잠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적당한 낮잠 습관을 만들면 오후에도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낮잠을 너무 오래 자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음으로 저녁에는 어떤 음식을 피해야 숙면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 녹차, 초콜릿 같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몸을 각성시키는 작용을 해서 밤에 쉽게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일부 사람들은 저녁 늦게 먹은 맵거나 기름진 음식이 위산 역류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야식으로 라면이나 튀긴 음식을 먹으면 위가 부담을 느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은 너무 늦지 않게 먹고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수면을 돕는 음식으로는 바나나, 따뜻한 우유, 견과류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숙면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한 우유는 몸을 편안하게 해주어 쉽게 잠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견과류에는 멜라토닌이 포함되어 있어 수면 유도에 효과적입니다. 저녁에는 너무 배부르지 않게 가볍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는 물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전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위해 저녁 식단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부터 저녁 식사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숙면의 질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어르신들을 보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즐긴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데 외로움은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감이 생기고 기억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전화나 영상 통화라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옛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랜만에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렇게 간단한 인사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면 더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대화하는 습관이 있으면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가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가까운 친구가 없다면 이웃이나 지역 모임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바로 떠오르는 친구에게 한 통의 안부 전화 어떨까요? 자, 다음은 친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활력이 떨어지고 무료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동호회나 모임을 통해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노래, 춤, 등산, 그림, 독서 등 관심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면서 친구도 사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지역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으니 가까운 곳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가지 활동을 꾸준히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더 젊어집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웃을 일이 많아지고 삶이 더 즐거워집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면 매일 기대되는 일정이 생겨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용기 내면 더 행복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활동적인 모임이 부담스럽다면 독서 모임이나 바둑 모임처럼 차분한 모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심 있는 활동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제는 봉사활동이 건강에 좋은 이유를 알아볼까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 중에는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남을 돕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지역 복지관, 교회, 사찰, 도서관 등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활동, 정리정돈을 돕는 활동 등 몸이 힘들지 않은 봉사도 많습니다. 봉사활동이 부담스럽다면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손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은 뇌 건강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취미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무엇이든 관심 있는 일을 꾸준히 하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한 가지 자신이 즐거워하는 활동을 해보세요.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재미있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까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은 마음가짐부터 다릅니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는 크게 차이 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건강이 좋아집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좋았던 일을 떠올리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구나.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족이 옆에 있다는 것,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짜증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방법입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덕분에 행복하다 같은 말을 자주 해보세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자신의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자, 다음은 걱정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몸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고민이 생겼을 때 한숨부터 쉬기보다는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그냥 흘려보내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걱정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기분을 전환하는 게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기분을 바꿔보세요.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라고 다짐해 보세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면 머릿속이 가벼워지고 몸도 더 건강해집니다. 내일의 걱정보다는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웃음이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를 알아볼까요? 웃음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실제로 많이 웃는 사람은 면역력이 강하고 병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웃을 때 나오는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웃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얼굴 근육을 자주 사용하면 동안처럼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하루에 몇 번씩 크게 웃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TV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유머 있는 책을 읽어보세요. 친구들과 농담을 나누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웃을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웃음은 억지로라도 지으면 진짜 웃음이 된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고 활짝 웃어보는 것도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감사한 일을 떠올리면서 웃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웃음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약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한 번 크게 웃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병원을 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은 병원을 멀리하지만 정기 검진은 절대 빼먹지 않습니다. 병이 생긴 후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꾸준히 체크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병들도 조기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습니다. 치과 검진도 중요합니다. 치아 건강이 전신 건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력이 나빠지거나 귀가 잘 안 들린다면 바로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가 나쁘지 않더라도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픈 데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미리미리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검진을 받을 때는 의사에게 궁금한 점을 미리 정리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검진 결과가 좋다면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로 삼으면 됩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예방할 수 있는 병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도 올해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작은 증상도 그냥 넘기지 않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노인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작은 병이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때 알아채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진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몸에 이상이 생기면 초기에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뛴다면 심장 건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어지럽거나 머리가 맑지 않다면 혈압이나 혈당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배가 자주 아프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계속된다면 위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도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증상이더라도 몇 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참으면 낫겠지라는 생각은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검진을 받더라도 중간중간 몸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약을 현명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약을 과하게 먹으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은 약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꼭 필요한 것만 복용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도 오랜 기간 먹어야 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해서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제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도 과다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맞춰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약을 먹고 어지러움이나 속 쓰림 같은 부작용이 생기면 바로 의사에게 상담해야 합니다.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증상이라면 약 대신 따뜻한 차나 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약은 절대 임의로 끊지 말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약 없이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건강 관리다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요양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6가지 비법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서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
두 번째는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적당한 식사량을 유지하는 것. 세 번째는 잠을 규칙적으로 자고 낮잠은 짧게, 저녁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 네 번째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외로움을 피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 다섯 번째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고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 마지막 여섯 번째는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고 작은 증상도 그냥 넘기지 않는 것. 이 6가지를 실천하면 요양원 걱정 없이 집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중에서 가장 실천하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있는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주변에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